자, 이제 여기 미국하고 중국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무역 갈등과 경제 전망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폭탄 던진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응답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죠. 지금 기다리는데 저기 시진핑이가 뭐 그냥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똥줄이 탄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트럼프의 그 지금 가진 패가 굉장히 약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통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미국이 중국에 좀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냐. 자, 그런데 이거는 생각외로 좀 강하게 지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의 재무부를 보면은 원래는 4월 15일 새벽 3시에 이거 뭡니까 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기로 돼 있거든.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봤더니만 계속 안 나와. 계속 새로 고침을 이렇게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아침까지 한번 봤는데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안 한다는 거는 일단 환율로 대한,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인한 이 무기를 하나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중국이 모르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환율도 이런 거 유튜브에서 제대로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빅리치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였죠. 그래서 여기 제일 여기 부분을 뭡니까? 이쪽을 보면은 이 달러 약세가 나온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미국 투자를 하려면 환 해치를 해놔라. 레버리지 그 인버스를 사가지고 이 곱하기죠. 이걸 사가지고 좀 가지고 가라. 이랬는데 어쨌든 일은 터졌습니다. 일은 터졌는데 어쨌든 이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면은 이게 3년 박스 하단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3년 동안에 요거야 요거. 3년 동안에 박스를 넣고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호들갑들 떨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고 이걸 알고 이제는 슬슬 한번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구나. 만약 이게 깨진다면은 미국이 의도한 대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얻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율적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면은 역시 이게 박스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이건 아마 모를걸. 그러니까 이렇다고 올라간다고 해서 달러가 강세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추세가 중요한데 이게 목표치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힘을 측정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림짐작으로는 여기 아니면 말을 안 들으면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내가 어제도 아침 강의에서 그랬죠. 야, 뭐 미국의 국채가 뭐 5%까지 간다. 그 웃기지 마라. 그러지는 않는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다시 10년물은 내려오고 30년물도 어제 좀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국채가 올라가면은 10년 국채로 여러분들 이쪽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요 10년물이 뭐 이 5% 간다 이러면은 미국이 부채가 많은 나라로서는 여러분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뭐 어느 정도만 참고로 듣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환율 부분은 달러 인덱스는 3년 동안, 요 3년 동안의 박스권,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하면 되죠. 그리고 원화도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뭡니까, 원화가 달러가 10% 빠질 때 3% 밖에는 강세를 안 보인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하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금 신용등급이 여기 S&P에서 AA로 신용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무디스, 피치, 여기 그 다음에 S&P. 자,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원화의 이제 복원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이 원화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갑자기 막 내려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 원달러 환율은 이제 갑자기 우리도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는 이런 모양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20원, 30원씩 빠지는 거는 우스운 일일 거다. 이 위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건데, 사실 저는 주식이 됐던 요 지수가 됐던 환율이 됐던 이런 박스권이 나올 때는 그렇게 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지켜보고 거기 상황에 큰 그림은 그려드렸죠. 내려가는 쪽이니까 올라가면은 줍줍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요 장기동평균선 아래까지는 내려오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여러분들 올 때까지는 온 거야. 지금 요 박스권에서 기가 막히게 턴을 하는데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진짜 요 목표치인 여기 정도까지만 오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뭐 정확하게 맞춰라 이렇게는 못하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고 결론을 내면은 원하는 어느 정도는 강세가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뭐 미국이 달러 폐기제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달러 폐기제를 우리나라한테 요구한다면 우리나라는 금융적으로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그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될 수도 있죠. 홍콩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달러하고 변동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투자를 하고 언제든지 달러로 바꿔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하려고 하죠. 몇 군데만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달러 폐기제가 된다면 굉장히 미국이 그걸 또 요청해서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내가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걸 섣불리 우리나라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뭡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시간의 불리함. 어차피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화 정책을 펼치는 거야. 지금 너무 강하게 나가면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당장 이제 시진핑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보잉 비행기를 여러분들 여기 일단은 여기 얘네들 한번 보면은요, 백악관 입장하고 중국 입장을 보면은 자국 항공사들에게 미국산 항공기 구매 중단, 그쵸? 보잉 비행기 구매를 중단을 시켰어요. 주요 여기 요 어쨌든 간에 이 주강용 전 재정 차관은 미국이 존중하지 않으면 협상 불가한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야. 이게 이제 중국을 띄워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죠.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동남아 순방으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죠. 지금 베트남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여기 미국은 요 중국이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필요하다. 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H20 AI 칩 이거 수출 제한 조치를 실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 빠지면서 나스닥이 지금 아침에 조금 하락폭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중국은 지금 보면은 보잉 비행기 중단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차단하고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농민들한테 참으라고 그럽니다. 이 미국의 콩을 이 뭡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위안화를 계속 파리한 쪽으로 평가 절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고 겁을 주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취하고 있는데 왜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안 때릴까요? 그만큼 미국 경제도 중국이 워낙 그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 갈등이 이제 경제적인 영향을 보면은 미국 국채 투매를 지금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비워놨기 때문에 이 약간의 그 시장이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미국이 망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하는 거, 달러화가 약세되는 거,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좀 손해를 보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상당히 지금 뭡니까 이게 정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이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는 이자를 먼저 줄여야 되는데 이자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서 뭐 돈을 벌어서 이 이자를 갚고 뭐 이 부채를 갚고 이런 데인데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를 일단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벌어서 갚아나가는 이런 상황을 해야지. 우리나라 가게도 보면 있잖아요. 이 부채가 많은 가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자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금융지주, 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런 애들 이자 이득으로만 24조를 벌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보시고 미국, EU 관세 협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유럽에도 협상이 난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죠. 그런데 또 이 가운데 또 몇 나라 있죠. 우리나라, 일본, 영국, 호주 뭐 이런 데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가고 특히 우리나라는 뭡니까? LNG 그 저기 가스관 알래스카 이게 13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극해에서 여기 가는데 LNG 개발 프로젝트를 첫 화상회의로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이게 뭐 협상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1300km라면은 어마어마해요. 북극해에서 노스 슬로프에서 앵커리지까지 가는데 뭐 앵커리지는 여러분들 그 뭡니까 뭐 공항 이름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이 논의를 하는데요. 현지 출장 조율을 한다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시장 조사 후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100% 이게 여기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 시장 타당성이 있으면 근데 이거 시장 타당성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알래스카는 있잖아요. 이 땅이 얼어가지고 이 봄 여름으로 녹으면은 이 땅이 꺼집니다. 그러면은 관을 해놨다가 꺼져버린 가스가 새잖아. 그리고 이래서 엑슨모빌이나 이런 애들이 이걸 안 했다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알래스카는 뭐 지진이 일어나면 9대가 일어나요. 9.X대가 일어나니까 이러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뒤틀리는데 그때 가서 가스관이
터져버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래도 해라. 그럼 니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들도 안 한다고. 왜 이런 거를 이 조건을 내 가지고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요 정도로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LNG 사업 과제는 이런 거 문제. 그냥 경제성으로 하고 여기 땅꺼짐하고 지진들을 요런 거 향후에 이제 이런 걸 좀 문제를 삼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한다는 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고 아니 지들이 뭐 어떻게 이걸 막을 겁니까? 땅꺼짐이나 지진이나 이건 보장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요 초기 사업비가 여러분들 64조야. 공사 기간이 여러분들 10년이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기 한미협상 6대 관심사는 요 알래스카 LNG 그리고 미국산 LNG 수입하는 거, 그리고 방위비,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이나 이런 애들이 지네 나라로 끌어들이는 거,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미 FTA로 관세가 서로 제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깡짜를 놓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환율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좀 강조를 해서 보시고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